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현안사업 추진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순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혜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수 일자리 지원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외 상가구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상점가에 대한 경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기준 요건인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점포수를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이 완화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1월 중 협의하여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지정 신청받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평창 전통시장은 185m, 진보 전통시장은 448m로 2년차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한전 강릉지사의 위탁사업비를 일부 지급하여 현재 2개소 모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행정 절차와 관련 통신사와의 협의를 마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일반 상품권 100억 원, 정책 상품권 40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10%,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지난해 판매 금액은 122억 3,600만 원이며 가맹 점수는 1,248개소, 모바일 회원수는 11,944명 가입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평창몰과 결제 시스템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비는 8,800만 원, 카드 수수료 지원은 2억 원입니다. 시설 개선은 점포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25%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 개선 11개소, 카드 수수료 594개 사업장에 지원하였습니다. 222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국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대관령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횡계 시내, 횡계 오리 심사평가원 연선 1원에 배관망 14.1km를 설치하여 1,455세대의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진부면 도시가스 공급 1단계 사업으로 배관망 설치 구간은 창에서 월정 삼거리 구간으로 총 9km, 총 사업비는 59억 9천만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기합보된 예산은 19억 9,5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 39억 9,500만 원 중 지방비 부담금 19억 9,800만 원을 일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160만 원이며 84가구 지원으로 태양광 68가구, 태양열 4가구, 지열 12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전문 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에 자금을 출연하여 기업 성장과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 3개 분야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기업 인증 취득 등 맞춤형 기업 지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통해 스타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공동 전시전 참가 지원으로 부스 임차, 운송료, 항공료 등 업체별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4개 분야로 기업 지원 온라인 쇼핑몰 평창몰 운영 사업에 8천만 원, 중소기업 TV 홈쇼핑 입점 지원에 4천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에 4,900만 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기계 설비, 시설 확장,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며 3월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대하면 실리 서울대 산학협력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700제곱미터 규모의 창업보육 전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3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7월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이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입주 기업 및 그린바이오 연구 인력 등의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일원으로 토지 매입 완료, 건축 기획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후 건축 설계 제한 공모 선정,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2쪽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특화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구 사업으로 기능성 소재 및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개선, 홍보 마케팅, 시험 분석 검증, 해외 시장 개척 등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3개 기업 37개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여 기업 모집하여 프로그램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의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주 벤처 캠퍼스 중장기 운영 전략 등 용역을 통해 구상하여 그린바이오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족 해소와 신규 기업 유치 추진을 위한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58억 2,200만 원으로 2024년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진부면 송정리 일원으로 대상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필수 이행 사항으로 사전의 기본계획, 교통재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어 자체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신규 및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가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비 2억 원,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7천만 원,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은 연 1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화면 상암미리 남한산성 세트장 인근이며 특별 교부세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으로 공유 오피스 공간, 편의시설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형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3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성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정 217페이지 골목형 상점자 지정 및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정 이게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통시장 구역은 저희가 뭐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그 가맹점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 또 화재 보험 가입, 또 제세 공과금도 저희가 이제 일부 납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통시장법에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상점가에서 그러니까 그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이거를 좀 지원을 받으려면 상인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별도의 별도의 상인회를. 이제 집단 구역에 대한 상인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평 같은 경우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럼 거기 상가가 30개 이상 모여 있는 데가 장평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준이 30개인데 저희가 15개로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개도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소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15개든 10개, 그러니까 최소에 완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지금 보겠습니다. 딴 지자체도 이게 운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예.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게 사실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정하고 나서 이제 소유주하고 상인들하고의 2분의 1 동의가 또 다 있어야 되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혜택을 못 받는 네.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그 소상공인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렬 의원님. 이창렬 의원입니다. 과정 234쪽입니다.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또 이어서 하는데, 그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참가 인원이 30명인데 24명이 있어요, 그죠? 네, 예. 이유가 뭐죠? 최종 수료가 이제 24명이고 네, 네. 30명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수료 또 기준도 있고 해서 수료 인원은 24명이고요.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이 아카데미 참여했던 사람들 인원들 역량이 네, 많이 네. 올라갔다라고 제가 얘기도 들었고, 네, 실제로 맞습니다. 뭐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도 네. 보면 상당히 그 진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 아카데미 참여 인원을 30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인가요? 결국? 일단 교육을 이제 하면 많은 인원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정도의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조사에서 많은 인원이 이제 모집이 된다 하면 조금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오히려 있습니다. 30명 네. 한 반보다는 뭐 네. 20명 두 반을 네. 해서 한다든지 해서 요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여 인원도 좀 늘려주고, 네. 미수료자들이 왜 미수료 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그 미수료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였는지를 좀 우리 군에서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더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네, 박주현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평창 사랑 상품권인데요. 네. 거기 보면은 정책 상품권에 40억이 들어가는데, 농업인 수당,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전입지원금, 전지훈련당, 방문지원금도 정책상품권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거 정책상품권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꼭 이렇게 정책 발행권을 해야 되나요? 일반 상품권은 저희가 이제 조폐공사하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정책 상품권이 일반 상품권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할인율이 없습니다. 그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 상품권은 일반 상품권하고 구분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없애고 일반 상품권만 10%로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책 상품권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인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근데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의 취지가 뭐예요? 지역 사랑, 지역 소상공인들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발행한 건데 더군다나 정책 상품권에 보니까 농민수당만 작년까지는 발행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전입지원금, 전지훈련단 이것도 다시 정책 지원금 하면 사실 이거 약간 좀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농민 그 수당도 사실은 제가 70만 원씩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전부 다 농축협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책 발행권은 일반 가게에서 사용을 못하고 정책 발행권은 농축협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과장님 뭐 지금 농민 수당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평창 지역 상품권의 원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책 발행권은 다 전부 다 이제 농축협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니까 그 농민 사랑 상품권 다 거기서 사용하거든요. 정책 상품, 이제 일반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폐공사한테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정책 상품권은 그거를 이제 10%를 할인하면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정책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화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10%는 물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는데 요원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발행하게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어떤 수당을 다 좀 다 정책권으로 오고 10% 때문에 근데 10%가 남는 부분이 저희 군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글쎄요. 부담이고 예. 소비자한테는 똑같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아니 크게 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 어차피 농민 수당은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까지 정책권을 발행한다 하면 10%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익은 되죠. 근데 이게 원취지가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또 일반 산업 상품권을 주면은 농축협을 제어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10%를 이 정책 상품권을 받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 글쎄. 촉진의 부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냐면 우리 지자체에서 10%에 대한 물론 그 큰 돈이 있겠지만 이것도 좀 원 취지를 좀 생각해서 그냥 일반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한테 다 쓰게끔 하는 게 맞다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 다른 이제 아마 앞으로 어떤 육아수당이나 모든 걸 줄 적에도 다 아마 정책 발행권으로 다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많이 지금 잘 안 쓰고 있거든요.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안 쓰고 있는데 그 상가에서는 웬만한 건 다 정책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일반 사랑 상품권으로 안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다. 왜냐면 와서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조금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생각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물론 저희 지자체로 봐서는 저희가 10%라는 돈이 굉장한 돈이지만 원 취지가 그거보다도 우리 지역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하셔갖고 좀 철두철미하게 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235페이지에 평점 로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네. 이거 제가 이제 과장님 행감 때는 안 계셔서 그때 제가 잘 모르실 건데 워케이션은 사실은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약간 한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고향 올레에서 아마 런케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에 지역의 그 뭐 특정한 토산품도 팔 수 있고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런케이션은 누구나 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이나 어린 아이부터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조금 이제 폭이 좀 더 넓다고 할까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기 하암리에 상암리에 이거 캠핑장 조성할 적에 우리 지역에는 워케이션보다는 런케이션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이제 앞으로 아마 공부도 아마 런케이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시 조성을 한다는 거는 그렇고 런케이션이 나오면은 우리 지역에는 런케이션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충분히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의원님 말씀이 이제 향후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과다 보니까 기업을 살리는 거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워케이션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 정책과 거기에서 사업하는 워케이션 사업이 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조성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전체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관광가랑 아마 협의하셔갖고 같이 좀 공유를 잘 하셔갖고 이런 런케이션 우리 지역에는 런케이션이 가장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18페이지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23억 9,700만 원인데 네. 이게 이제 도비 군비 합친 거고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9억 5,800만 원인데 이거 원래 당초 그 기준은 50대 50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예. 저희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가 사업체 50% 부담이고요.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는 도비하고 저희 군비 지방비 사업. 전액 다. 예. 저기 219페이지 자료 좀 봐주시면 한국전력 계력공사비는 이거는 19억 5,800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정확하게 몰라서 예. 그 한전에다 계략 사업비를 좀 뽑아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예. 23억 9,700만 원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올해 공모 사업으로 또 6억 4천 확보를 했고 여기에 좀 부족한 사업비가 통신이 지금 전선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한번 설계를 맞춰보고 얼마 예산이 그러면 부족한지. 과정 말씀대로라면 예. 처음에는 당초는 19억 5,800만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23억 9,700만 원이 나오고 네,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공사비가 포함이 된다면 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일단은 한국전력에서 계략공사비를 잘못 추산했고 예. 그건 맞고 예, 그건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네, 통신공사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네요. 예.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이게? 일단은 도에 일단은 이제 그 추가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좀 해보고요. 예.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보고 나머지는 군비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행정에서 일하는 분이 그냥 일단 좀 해보다가 모자라면 또 군비 대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참 처음에 계획 수립 때부터 좀 철저하게 신중해서
공사비 계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건 뭐 외람는 거지만 그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하고 그 지자체하고 50대 50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럼? 도시가에서 하는 예, 시내 예. 전선 시중화 사업. 예. 네. 그거는 별개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도비 군비로 다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원했던 그 평창사랑상품권이 제가 듣기에는 사용처를 이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형마트,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사용처를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들었었는데 박준희 의원님 맞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 나는 그 우리 동료의원의 네.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그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10%의 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도 시행하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형으로 하시는 사업하시는 농축협 대형마트에서 많은 이득을 챙겨가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한을 좀 해서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는데 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네.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고민이 더 많이 되는데요. 정책 상품권을 조금 줄여서 일반 상품권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근데 정책 상품권은 일반 상품권은 대형 농협마트나 한원마트 이런 쪽에서 지금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정책 상품권은 농협마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억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한원마트, 뭐 축협 이런 마트들이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데 정책 상품권은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마트에서도 이걸 일반 상품권 사용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함이 제가 사용해봐도 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불편한 건 감수를 좀 해야 되고 취지대로 가시는 게 좀 맞는 거 같으니까 그 네, 어쨌든 반발은 좀 있을 거예요. 뭐 농축협이나 네.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농축협의 마트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워졌고 폐업을 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최대한 줄여보도록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222페이지 그 도시가스 부분은 추진 상황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5년 3월에서 6월까지인데 이거는 대관령 구간의 사업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202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한 6개월 정도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심사평가원 부분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상반기 중에는 이제 대관령면은 다 마무리를 하고 예, 진부면으로 1구간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작할 겁니다. 표기는 추진계에 보면 진부면 구간이라고 돼 있지만 장리서 월정상거리인데 사실 월정상거리까지 오는 게 진부 구간이 아니고 다 대관령 구간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진부 구간처럼 하는 것처럼 비춰줘서 좀 이해를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올해 진부 구간이 시작하는 걸로 보는데 사실 내막을 들어가 보면 진부 구간 전혀 시작을 안 하고 진부 인접한까지 오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대관령 구역이거든요. 여기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 도시가스의 공사의 특성상 우리 6개 읍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업은 맞아요. 맞아서 이 관로의 순서대로 대관령서부터 대관령, 진부, 용평면, 봉평면, 대화면, 평창부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돼도 평창읍에는 2031년도에 준공이 돼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대관령 구역이 6개월이 늦춰지고 또 진부에서 또 늦춰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 계획대로 2031년에 대관 평창읍까지 시행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의 부서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네. 추진에도 좀 박차를 가해줘야 이게 시행이 되지. 이대로 가다 보면 2040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도비 문제가 네.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도비가 15% 지방비가 이제 50% 중에 15%고 군비가 35%인데 저희가 올해 받을 이 저희 예산 일구간 예산으로 받을 예산은 9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3억 미만까지는 지금 그 재력이 좀 안 돼서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그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고 그 있습니다. 대관령 구간 할 때는 우리 순산 우리 군비로 하셨나요? 도비 없이? 도비 받았습니다. 대관령 구간 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받은. 예. 그래서 뭐 도비가 못 받으면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올해부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감사는 드려요. 그렇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이 작게 잡히다 보니까 18개 시군 도시가스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 작게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우리 유능한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좀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자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능한 분들한테 좀 그 부분은 숙제를 좀 주셔서 네. 도비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의 농공단지 부분인데 뭐 설명은 잘 듣고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2025년도 당초 예산에 관한 사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로 그 사업 개선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군 전체상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네,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일단은 추경에 합감은 받았습니다. 추경 확보. 네, 예.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20억입니다. 20억이 설계비로 볼 수 있나요?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잖아. 아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네, 예. 설계 용역으로 기본 설계는 일단 기본 계획을 세워야지 그 농공단지 이제 산업단지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정이 돼야지 실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단계가 25. 용역비 예. 그 부분을 20억 정도 세워야 된다. 예. 당초에서는 안 됐는데 예. 그러면 어차피 당초에서는 안 썼으니까 이래 추경이 꼭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그 워케이션 거점 센터 부분인데 뭐 잘 진행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우리 제산리에 있는 그 워케이션 센터 준비하던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앞으로 활용 계획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워케이션 센터를 하려고 이제 그렇죠.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끝났잖아요. 리모델링은 이제 문화 예술까지 다 했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하려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상지를 이제 남한산성 세트장으로 옮기는 부분까지는 결심을 예. 다 확정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서로가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가 가지고 저희 경제과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수십억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지금 방치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활용방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 아니면 다시 관광가로 주든지 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네. 부서 사용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또 건물이 노후화 되잖아요. 일단 그 조금 보수를 해야 돼. 시설물이 조금 다시 보수를 또 해야 돼요? 마무리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네. 예,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뭐 들어가는 건 과장님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네.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 한숨이 자꾸 나와요. 아니 무엇이든지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노동 개방선 쪽의 오케이션은 관광가서 하는 건데 우리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네, 건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나중에 관광가한테 또 질의를 해봐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용 업무 파악이나 되신 걸 가정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 부족합니다. 예. 지금 동료 의원분들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은요, 기업형 워케이션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기업형 워케이션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단 예 개념 정리는 좀 그죠? 기업형이라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부서가 네. 내려와서 네. 뭐 회의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네.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기업형이 내려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대형 규모가? 최소 공유 오피스라는 곳에서 일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옆에 이제 그 캠핑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 숙박으로 활용하고요. 숙박이 뭐 이렇게 건물을 거창하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최소한의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캠핑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 글램핑장 정도의 수준의 이제 숙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게 그리고 뭐하고 충돌이 되냐면은 네. 재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숙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끝나는 스톱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캠핑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숙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에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워케이션이 그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내용 중에 맨 마지막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라는데 지역 자원 연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혹시 사례가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에 그 목장이 있습니다. 어느 그래서 목장? 뭐 치즈라든가 오이라든가 요거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인근에 있는 식품을 활용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를 이제 일단은 예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워케이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거든요. 네, 예. 근데 저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을 볼게요.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이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개념이 이게 개념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죠? 예. 전문화된 브랜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홍보하고 네. 예. 근데 그만한 공간을 10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어떤 이런 플래그 스토어 조성 캠핑장 10억으로 가능합니다. 그 남한산성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생각이세요? 남한산성은 저희가 리모델링 할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공유 공간 옆에 뭐 이제 무인 카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남한산성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그것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남한산성 그 보수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억은 뭐예요? 건물을 10억 짓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이 거점센터 워케이션 거점센터 부지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부지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아니, 지금 뭐 과장님 워크숍을 어디서 해요? 그 공유 오피스라고 일부에 이제 작은 공간이 짓는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짓는 그게 거죠. 건물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아주 그러니까 뭐 매층 건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최소한이 들어가서 회의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 제가 지금 그 기업형 오케이션과 그다음에 뭐 자는 거는 캠핑장에서 글램핑장이든 어디 크게 만들든 직원들이 잔다 그리고 그다음에 플래그십 스토어 전문성 있는 브랜드화된 어떤 전시라든지 특화 사업한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림이 한 방에 쫙 그려져야 하는데 예. 한 방에 쫙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오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이런 것에 대한 참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요 파악도 해보셨나요? 예, 수요 파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대충 뭐 어떤 기업들이 뭐 캠핑이나 뭐 패션, 아웃도어 이런 기업들, 예, 캠핑과 관련한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 설령 뭐 또 저기 또 노스페이스. 의류 회사가 와가지고 또 노스페이스든 간에 네. 이렇게 옷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홍보하고 체험시키는 거잖아요. 체험시키고, 예. 그러다가 또 장소 부족하다고 천막 많이 쳐가지고 또 매장 열어놓고 아이, 있고 할까봐 그게 그렇게는 평점 관리를. 의사가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것의 범주를 벗어날까봐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기업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네, 기업은 이게 꺼리게 된다 그러면 과감 있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기업에 유치할 때는 기업에게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 일정 비용을 부담시킬 거죠. 네. 나중에 한번 계획서 잘 나오시면은 네. 잘 나오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기승전결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좀 예.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평창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권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거는 저는 100% 맞다고 보고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저 100% 맞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 정책 상품권을 이렇게 좀 줄인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맞지 않다고 보냐면 우리가 아직 그 상품권을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그 지금 아직도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농축협에서 이걸 못 쓰게 하냐 그런 민원이 상당해요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또 상품권을 받는 걸 아직도 꺼려하는 데가 많아요.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책을 줄이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면은 이제 줄여가면서 소상공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니까 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되게 뭐 좀 생각은 좀 틀리지만은 한번 과장께서 충분히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가스 우리 확대 보급 사업에 보면은 참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예. 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일회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내가 네.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과연 이걸 일회추경에 다 세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뭐 군수께서 농담으로 뭐 돈 찍는 기계를 좀 사왔으면 좋겠다고도 하시는데 이것도 사업도 일회추경에 군비를 거의 한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 두 분 계시고 네. 또 임성원 부군수님도 도에서 인맥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좀 인맥들을 많이 활용해서 네. 정말 도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시면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기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민원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신철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천종옥 지적재수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고 시대현에 맞는 공공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 민원 33종에 대해 팀장급으로 민원 후견인을 지정 관리하고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도 교체 구입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올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자와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입니다.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 방문, 직원 업무 태도와 상담 태도 등 직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매년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 친절도가 90점 이상의 탁월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입니다. 국민은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악성 민원 종결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는 기관 차원에서 이 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비상벨 설치 운영을 통해 경찰청 111 상황실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스트레스 진단 및 치유를 돕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 처리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평가 결과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세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2,556필지이며 조사 대상 개별지는 지난해보다 4,170필지가 늘어난 21만 6,559필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93%, 강원도 평균 1.7%, 우리군은 1.0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개별공시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현장 상담제는 개별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전화 또는 현장 상담으로 주민들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하여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실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부담금 운영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시설 부지 조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면적 완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10건에 5억 9,529만 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건 5,627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2건 8억 1,536만 6천원 중 10건 7억 5,272만 7천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이며 체납은 2건 6,263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시 대상 사업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민원 발생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투기 예방과 공평 가설 실현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개인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세한 신고 현황은 보고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토지 이동 견의서는 34,000면, 지적 측량 결과도 2,000면의 지적 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의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 기준점과 국가 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4,855개의 기준점에 대해 1억 1,703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2억의 예산으로 우리군 전역의 토지 3,252필지와 임야 2,146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 브리치, 면적 공차 초과 등 도면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계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예산 확보 부족 및 누락 필지가 많이 추가 계획 수립을 통해 미정비 올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공간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입니다. 각종 계획 수립의 기초인 공간자료의 정비를 통해 개별 지적 및 연속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도의 용도지역, 지구 등을 일치시켜 보다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억 5천만 원의 2년차 계속 사업으로 연속 지역도 정비 반영과 공법상 제한사항인 용도지역 구역선 불법 유형을 정비하여 시스템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소 정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주소 정보 시설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노후,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 및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소 안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3,380만 원의 예산으로 주소 정보 시설물 전수 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변호판의 교체 및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의 재설치와 유지 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탄, 방림, 대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현재 대화면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미탄과 방림면 지역 120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적 제조화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와 토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 불법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제조화 사업은 2030년까지 157억을 투자해서 40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지구 1,85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50개 지구 12,33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47개 지구의 1757필지를 완료하였고 1578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 현존하는 불법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군정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시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기 244페이지에 민원 행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예약 민원 그 서비스를 운영을 했던데, 그죠? 그 작년에 그 혹시 그렇게 운영하고 나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실제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보통 한 7건에서 8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 내용을 보면 주민력 초본 등본이 아닌 이제 그 주로 여건을 찾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6, 7건밖에 안 돼요. 1년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평창군에 예약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마다 한 달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셨던데 그 많은 아마 몰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이거 어디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물론 직원들은 좀 많이 피곤할 거예요. 2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전담 민원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공성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순애 경관관리팀장입니다. 나무진 주택팀장입니다. 최명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조 성장관리계획 구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와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환경 및 건강 계획 등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형, 주거형, 상업형, 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여 구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8년 1월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64조 2035년 군 기본계획 변경 및 2030년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과 도시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구, 군 계획시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단계별 군 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265조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7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 5,409평방미터 주차대수 30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과 방문객 편의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66조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올해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309m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창소로 3-36호와 창리소로 3-18호는 상반기 공사 완료 예정이고 봉평소로 2-18호는 설계 완료되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조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총 1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환경 개선, 차선 도색,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도로 덧씌우기, 3중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조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1828m의 규모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조성계획 결정, BF 인증 용역과 보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69조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협의와 실시 설계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경관 조명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조 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으로 가로등 신설 185개소, 보수 190개소, 자재 구입 등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장수리 1077건, 신설 및 이설 241개소를 추진하였고 현재 1333개 가로등 및 보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1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대하면 하안미리와 진부면 송정 호명리에 가로등 및 보안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조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별 특색 있는 벽화, 조형물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쾌적한 생활 공간 및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조 진부면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5년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 4월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4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 중앙로 양방향 940m의 전선로와 통신로를 지중 이선할 계획입니다. 274조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우리군 진입로 관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 구역선 확정 후 설계 용역 마무리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조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구 간판 등 2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76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우선 2개소를 신설하고 향후 5개 광고 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가 낮고 사용 횟수가 적은 게시대를 전수조사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7조 용평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257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68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어 2025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78조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진부면 하진부리 15-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96억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부지 외입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사업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9조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위기 대응과 젊은 층의 지역 이주와 정착 유도 등 종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행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사업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조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 유형 및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실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1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해 4가구에 대하여 문턱 낮추기, 경사로 등 편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을 지원해 차상위 계층 4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282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전월세 대출금 1억 원 한도 연 4% 범위 내 지원 계획이며 283조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군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구입 대출금 연 3%, 300만 원 범위 내 이자 상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연 10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284조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은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 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285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하여 30만 원 한도로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6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중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공유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0% 이내 지원할 계획이며 287조 주택 침수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조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4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청미마루, 청학당, 청래길 등의 조성과 F&B 레시피 개발, 대화 투어 패키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점 시설에 대한 기획 용역을 2024년 11월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사업 전단 조직 역량 강화 및 법인화 육성 지역 용역, 그리고 F&B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기본 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거점 시설 기본 및 실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7,9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5개 보조 사업과 4개의 자치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4년 11월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건축 기획 능력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진부면 원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과 함께 잘 소통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올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님.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 좀 봐주세요. 네, 과장님 거기 보시면 이제 각 읍면별로 아시콘 더 씌우기가 이제 수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많이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주장했지만 아시콘을 그냥 우에다 자꾸 더 씌우지 말고 다 좀 다 깨끗하게 끌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만큼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나가서 이거 할 적에 읍면에다가 하든가 해서 그 담당자분하고 나와서 정말 이거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개 읍면에 뭐 다는 안 돌아와 봤지만 다녀보면 거의가 다 아시콘 우에다가 더 씌우고 해갖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과장님 보고 아시죠?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그 배수구라든가 그런 높이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긁어내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좀 높이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시가지 도로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잘 추진하셔서 그 읍면하고 공유해갖고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69페이지 우리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은 교통 표지판 및 배수 시설 정비라는데 교통 표지판도 이번에 같이 정비하실 건가요? 예, 시가지 내에 있는 교통표시판도 일괄로 저희 같이 정비할게요. 제가 계속 이거 좀 말씀드린 건데 교통 표지판하고 그 보면은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거를 막 몇 개씩 그냥 촘촘하게 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고 있어요. 제가 평창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가보니까 그런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이제 정비하실 적에 잘 하시겠지만 그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무슨 그 알림 같은 거 하나에서 2개 할 수 있으면 2개를 해갖고 깔끔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에 같이 일회 추경에 세우셔서 도로까지 같이 한번 해서 이번에 도로 아수콘까지 끌고 내서 같이 해갖고 좀 예쁘게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 듣겠고 그렇게 좀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263쪽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 신규 사업이고 하고 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뭔지 또 성장관리 계획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28년까지 이제 분단위까지 싹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도시 바로 옆에 주변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주택 단지로서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 단지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성장관리 계획이라 그래서 구역으로 이제 미리 지정하는데 성장관리 구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뭐 어떤 자연형이 있고 그래서 미리 저희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또 공장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니까 산업형으로 구역을 지어져 놓고 여기는 집이 개인 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니까 주택형으로 뭐 지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지정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지정하고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 예.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도 있고 예,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규제 그래서 문화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규제 완화가 되는 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강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형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이 못 들어와서 이제 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규제 완화는 뭐냐면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조금 혜택을 봅니다. 기존 건폐율이 40% 달이면 50%까지 주거용에서는 50%까지 집을 질 수 있고 지정을 함으로써 건폐율이 늘어날 수 뭐 있다. 주거용으로 지정돼서 집을 진다면 건폐율을 좀 완화해서 10%더 뭐 용적률도 좀 혜택을 보고 결국은 이제 규제는 아니고 예.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 예.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규제와 동시에 또 혜택도 주는 동시에 주시는 그럼 이게 도시지역 외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안 하고? 도시지역은 안 하고 도시는 도시계획 의회에서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추진을 하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뭐 건축물 용도 규모까지 다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밀도 예. 그리고 건물의 색채 높이까지 이게 지도를 하나요? 이게?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만약 주거형이다. 예.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이 색채나 이런 것까지 좀 거기다 계획에 좀 넣어서 예.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할 때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다 해요? 그런데 사실 요 경관관리 계획 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공고사항으로만 이렇게 하고 경관 계획을 또 별도로 규모 이상은 또 경관 계획에서 또 좀 심의를 받으니까 예, 그렇게 주시면 이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려면 설계해서 허가가 들어온 데서 무면하게 막 허가를 내주다 보면 이런 좀 미관도 생각지 않은 건물들이 우측신 드러나면 좀 도시의 경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심의하는 건 난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야 도시가 아름다워지니까. 하여튼 제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는 색채 높이 형태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앞날을 내다본다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해주고 뭐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많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지 공공주택 유지 보수에 보면 이 공공주택의 기준이 좀 완화가 됐지요, 우리가. 예, 이제 두세대까지 조례 개정으로 돼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두세대 이제 유지 보수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예. 너무 신청이 많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다시 협의하기로 일단은 예. 좀 주셨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시면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현안사업추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사업 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추진과장 직무대리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균 보상팀장입니다. 2025년도 현안사업 추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내 5개 노선, 42개 노선, 9.6km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60억으로 지금까지 43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2월 예산 포함하여 5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예산 66억 원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54쪽입니다. 지금까지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 1.6km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3개 노선 0.9km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노선 2.6km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노선 4.5km는 현재 70%의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추진하고 지적 불보안 및 현지 여건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최소 3분의 2 이상의 권한을 확보하여 2027년도까지 장기 미집행 도로를 유지하고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구간은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안사업 추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현안사업 추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제국 허각과장 나오셔서 허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장 황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미선 개발행위 팀장입니다. 박경섭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공건축 팀장입니다. 백지희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허가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찾아가는 허가과 운영입니다. 올해 시책 사업으로 군청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개발, 건축, 농지, 산지 담당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인허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기당 1개 읍면을 선정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현장 중심의 적극적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용역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합동 출장을 실시 보완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관계 공무원, 용역사들과 관련 법령 등
정보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민원인 만족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합동 출장 39회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인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및 임업용 가설건축물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조신고서, 도면 작성을 직접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88건 처리하여 2억 7,300여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공공건축 단계별 지원을 위한 업무혁신 TF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허가과 내 건축직 직원을 TF팀으로 구성, 공공건축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를 비롯해 공공건축 기획, 설계, 공사 단계의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업무 내실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 20건, 기획 설계 용역 2건, 실설계 용역 5건, 공사 감리 용역 3건, 공사 감독 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 대형기금 사업으로 평창 읍사무소 부지의 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54제곱미터 규모로 평창 읍사무소와 청소년 학습시설, 평생학습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기존 건축물인 평창 읍사무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철거하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 분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로당 3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1억 5,900만 원으로 내외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지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정책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지대장 28,063건 중 90%에 달하는 2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2,402헥타 15,389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 신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의 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5건 48헥타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허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